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목천의 초충도중의 양귀비를 그려보겠습니다. 천에 그리는 그림은 종이도 그렇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초를 구해서 이렇게 먹지를 대고 초를 떠야 합니다. 먹지를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꽃이 검정색이 별로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그 먹지가 진하게 나오면 그 색깔을 가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좋은 것 같았어요. 또 노란색 같은 먹지는 표시가 잘 안 나는 흠이 있어요. 초충도는 신사임당이 그린 걸로도 유명한데 신사임당뿐 아니라 많은 분이 그렸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꽃과 오이나 가지 같은 그런 식물을 그리면서 더불어 살고 있는 곤충, 나비도 같이 늘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붓은 아크릴 붓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종이에 그림 그릴 때 쓰는 세필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먼저 하얀색으로 꽃 부분에 바탕색을 칠합니다. 아크릴화로 사용하는 붓이 아니면 정말 너무 빨리 닳아요. 그 종이에 쓰는 동물 털로 된 붓은요. 아크릴 물감은 한번 덜어내고 나면 굳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흰색을 쓸 때는 미리 지금 다 칠해 놓는 거예요. 지금 페랭이 부분을 칠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원본을 확인하고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동물은 배 부분이 좀 휘어요. 그래서 그 도마뱀과 나비 두 마리에도 발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흰색을 좀 칠해 놓습니다. 발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유어로 짙은 데서 옅은 색으로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미술 용어입니다. 양귀비 꽃색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주로 보는 꽃은 길가에서 개양귀비 그 주황색을 보죠. 여기서는 개양귀비를 만들지 않고 정말 양귀비 색깔, 정말 양귀비 색깔은 꽃분홍이라고 하죠. 혹은 핑크, 흰색이 있는데 여기서는 꽃분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지만 써도 되지만 색깔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황을 조금 섞었어요. 꽃 색깔을 전부 입히시지 말고 꽃 꼭대기 끝부분만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그래서 물을 칠한 다른 붓으로 살살살살 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직선으로 하시지 말고 살짝 둥글게 펴주세요. 왜냐하면 꽃잎이 동그스름하잖아요. 그림이 곱고 곱지 않은 건 이 발림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발림을 곱게 하면 그림이 깨끗하고 고급스럽고 발림을 좀 미숙하게 하면은 좀 거칠게 보여요. 그런데 그림도 어디까지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붓은 반드시 2개를 가지고 써야 돼요. 한 개로는 물감을 묻혀서 칠을 하고, 한 붓으로는 칠해 놓은 그 물감을 부드럽게 닦아내려야 합니다. 닦아내는 붓에서 그 붓이 가지고 있는 물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물기가 너무 없으면 곱게 닦아지지 않고, 물기가 너무 많으면 물감이 너무 번져서 그림을 망치니까 그 정도를 잘 조절하는 게 그림 그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옆에 있는 물 대접과 그 행주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물이 많으면 행주에 살짝 닦아요. 또 물이 없으면 그 대접의 물에다가 살짝 찍어서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반드시 물그릇과 붓을 씻기 위해서도 하지만 물그릇과 행주가 필요합니다. 제가 붓 색깔을 일부러 다른 걸로 쓰고 있거든요. 붓을 바꾸고 또 물을 갖다가 쓰고 하는 걸 눈여겨보시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분이라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몰라서 답답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붓을 바꿨어요. 이 붓은 모필입니다. 동물 틀로 된 붓. 이 붓으로는 다듬을 때를 곱게 다듬고, 이 그림에서 맺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선을 정리하고 선을 표현함으로 해서 또렷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의 발림이 중요한 것과 똑같이 이 맺히는 게 중요해요. 맥이 깨끗해야 그림이 깔끔하고 수준 높은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성격이면 발림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맺히는 일만큼은 그 사람의 필력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맥을 잘 치시려면 연필로라도, 굳이 붓이 아니라도 그 이면지 같은 안 쓰는 종이 뒷면에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맥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 어떤 세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 칠 때 그 그림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건 이 맥치는 각자의 필력 때문입니다. 맥은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랭이가 그려놓은 데가 잘 보이지 않아서 패브릭 펜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양귀비도 잘 안 보이거나 하시면 패브릭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만든 영상에는 처음부터 먹지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패브릭 펜으로 선을 새로 만들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패브릭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양한 색깔을 다 갖고 계실 수도 없고 해서 만들면서 또 정리나 필요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잘 그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신 사진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거기에 페랭이가 너무 예뻐요. 그리려는 꽃을 자세히 모르실 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봐 페랭이는 안 그릴까도 했는데 제가 페랭이를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려보니까 요 페랭이만 나중에 독자적으로 그려도 예뻐요. 페랭이의 꽃 색깔은 연지에 흰색을 섞어서 고운 핑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해도 주꽃이 있고 부꽃이 있는데 오늘은 양귀비가 아무래도 주가 되겠죠? 그래서 양귀비 색깔과 조금 다르게 페랭이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페랭이 꽃은 꽃을 자세히 보면 자생종이든 사진 속의 개량종 페랭이든 꽃심이 꽃잎보다 짙습니다. 그걸 표현해 줍니다. 꽃을 다 했으니까 이제 양귀비 잎을 색칠할 차례예요.
천에 먹지를 놓고 초를 뜰 때는 잘 해보려고 힘을 주고 해도 밑에 표시가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패브릭 컬러 펜슬이 있어요. 사인펜 같은 거. 그걸로 그 그림을 따라서 한 번 더 표시를 하고 그리시면은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그릴 때 초록색 잎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록을 너무 잔디밭 같은 색깔이라든가 애플 그림 같은 너무 밝은 색을 쓰시면 그림이 좀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이라도 황토를 섞는다든가 대자를 섞는다든가 약간 중간 톤을 만드는 게 그림이 더 세련됐고 또 보기가 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림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유예요. 좋아하시는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고 또 본인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는데 뭐 그렇게 괴념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에 물감을 칠하면 붓은 지나갔는데 물감이 안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천 특징이 거칠다 보니까 그 물감이 안 묻은 거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칠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림 그리다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그 칠 안 된 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생각날 때 바로바로 거기를 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 물감색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뭇잎은 시작하는 부분은 좀 짙게 하고 끝부분은 좀 여려 보이게,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칠을 해주는 게 더 생동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좀 물감에 물을 좀 더 묻히는 편이에요. 지금은 잘 안 보이고 해서 제가 그 패브릭 펜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양귀비와 페랭이를 같이 그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림 그리실 때 페랭이는 안 그리시고 양귀비만 그려도 정말 예뻐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한번 꼭 시작해 보세요. 저는 종이에 그리는 그림도 좋아하지만 옷감이나 나무에 그리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종이에 그린 그림은 표고비도 나중에 많으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벽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저희 벽은 꽉 찼지만 그런데 이렇게 생활용품에 카텐이라든가 또 뭐 테이블보 같은데 하나씩 그리면 생활을 내 스스로 만드는 풍요로움을 이루는 것 같아요. 병풍도 가리개도 다 있지만 쓸 일이 없고 지금부터 카텐에다가 그림을 한 개씩 한 개씩 그려서 이어 붙이면 나중에 마치 병풍같이 보일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저는 지금 광목 커튼에 바로 그림을 그리지만 가끔 자수가 예쁘면은 조그마하게 놔서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림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광목 조그만 조각에다가 그림을 한 개씩 그려서 적당한 자리에 붙여주면은 큰 광목 커튼을 만약 실수로 망치는 일도 없고 더 좀 편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입으로 줄기가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잎 색깔보다 조금 밝거나 어둡거나 차이를 두셔서 좀 알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화살표 보이는 부분 제가 물기 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좀 번졌습니다. 근데 양귀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귀비는 실제로도 저희 정원에 개양귀비가 많이 있는데 작은 가시 같은 오돌도돌한 게 있어요. 그림에는 그걸 다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쭉 줄기를 전부 점을 찍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게 감춰질 수 있어요. 지금 또 노란 화살표 있는 꽃 부분도 괜히 제가 다시 한번 붓질하다가 번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광목을 자꾸 카텐을 빨고 이러다 보면 또 좀 지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실수도 하곤 해요. 그 그림의 선을 좀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물감을 쓰지 않고 그냥 그 패브릭 펜으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또렷해지게 합니다. 나뭇잎보다는 진한 색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검정색으로 쓰셔도 되고 만약 물감으로 하신다면 그 나뭇잎 색에다가 검정을 섞어서 쓰셔도 돼요. 이걸 맥을 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가볍게 좀 진한 청색으로 긋기로 했어요. 그리고 점을 찍어 나갑니다.
지금 찍고 있는 점은 양귀비의 가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또 어디 찍냐 하면 연꽃을 그리면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연꽃에도 가시를 표현하는데 박물관에 가서 작품을 보시거나 또 미술 도록책을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명화를 보면 전부 이렇게 점이 섬세하게 찍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빈자리를 메꾸는 거 보시죠? 바로 이렇게 빈대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메꿔줘야 나중에 물감이 없는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잎의 채색을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잎은 그냥 칠하지 않고 먼저 잎 완성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꽃 잎속에 반드시 그 잎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잎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붓으로 하셔도 되고 이 천아트에는 이런 패브릭 펜도 편안하고 좋아요. 저걸로 조금 더 진한 색깔로 검정색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잎 색깔에다가 검정을 좀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저렇게 칠을 하면 그 깔끔한 그림이 됩니다. 페레니의 잎도 양귀비 잎처럼 채색하면 되는데 조금 더 다른 색, 좀 더 밝은 색으로 하셔도 되고 조금 양귀비와는 차이 나게 채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길어져서 페랭이는 새로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페랭이가 워낙 예쁘고 또 좋아하는 분이 많아서요. 그리고 나비와 도마뱀, 곤충 이런 것도 따로 하고 싶어요. 그거 다 해드리면 1시간가량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밑에 있는 잎은 잎이 아무래도 피어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또 잎의 시작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서 그림에 더 명암도 주고 입체감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랭이나 나비 다 빼고 양귀비만 그려도 정말 예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선물한 적도 있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돼 나가는 그림은 늘 재미있어요.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